2024년 5월 어느 날의 도쿄 우리 집.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거의 쓰지 않는 인감도장까지 챙겨 들고 지금 집을 사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내돈내산 도쿄집 구입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 10년차 직장인. 남들과 같은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으로 회사 생활을 하며 일본 영주권을 받아 몇 년 전 LTV 100%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0%대 금리로 도쿄에 집을 살 수 있었다. 내돈내산, 아니 완벽한 은행돈 내산이지만 어찌됐던 원리금만 잘 낸다면 스윗한 도쿄 우리집. 그렇게 일본의 초저금리를 누리며 하우스푸어의 생활을 즐기던 중 운명의 그날이 왔으니 때는 바야흐로 2024년 4월 퇴근 후 여느 때와 같이 인터넷을 하며 놀고 있는 중 부동산 물건 하나가 시선을 끌었으니 바로 내가 도쿄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네 나카메구로. 얼마나 좋아했으면 4년이나 살았던 그 동네에 1530만엔, 한화 1억 3천만원짜리 집이 올라온 게 아닌가. 원래 이런 가격대가 올라올 동네가 아닌데 왠지 궁금하니 예약하고 구경하러 간다. 위치는 벚꽃으로 유명한 나카메구로 하천에 바로 딱 붙어 있어 환상적인데 내부는 어떨지 구경해 보도록 하자. 사실 이 집이 저렴한 확실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이 집이 1963년 지어진 61년 된 집이라는 것인데 음마 아파트보다 15년이나 오래된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겠지만 재건축이 없는 일본에선 이런 도쿄 핵심 상권에서도 흔하게 만날 수 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질문. このマンションってなんか飲食とかできますか？民泊は基本できないですかね。はい。 그렇다. 일본 아파트는 대부분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는 사실. 그렇게 1963년 레트로 아파트와의 첫 만남. 이 세상 모든 만남은 첫 만남이 가장 중요할 텐데 솔직히 나의 첫 인상은 이런 위치 가격에 이 정도 뷰의 집이라면 나쁘지가 않다.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질문. 売却の理由とかありますか？売却の理由はオーナー様のご両親がちょっとここ住んでたんですけど、はい、お年を召されて、ここやっぱ階段がきついってことで바로 납득이 되는 이유였는데 그렇다. 60년 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같은 건 없는 거였고 이 집은 일본 근대화 박물관 그 자체였으니 충격적인 화장실 공개. 두둥. 한국의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던 1960년, 80년대 목욕의 나라 일본에서 등장한 획기적인 발명품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전기 없이 가스로만 물을 데피는 밸런스 가마. 고대 마야 문명과 조우한 현대인처럼 한참 넋을 잃고 구경하다 그만 충동적으로 구매 의향서 제출. 고대 문명은 못 참지. 대신 90만엔만 깎아주면 사겠다는 조건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일본 주식 계좌에 딱 그만큼의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시 집 사러 가는 날 집주인은 흔쾌히 집을 깎아주셨고 바로 오늘 본계약을 체결하는 날인데 궁금하실 질문들에 먼저 답변 드리자면 기존 집에 대출이 많아서 이번엔 전액 현금이고 집이 두 채가 되어도 1+1이 될 뿐 과중되는 세금은 없다. 전액 현금이라면 누구든지 여러분도 당장 구입이 가능한데 인절을 틈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엄청 사들이는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온다. 일본에서 재건축은 전혀 기대하면 안 되는 등 한국과 다른 점도 매우 많은 데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라며
지플렉스 하러 이동. 문득 10년 전 캐리어 하나 끌고 일본 도쿄로 건너와서 발 뻗으면 끝나는 6평 원룸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기억도 나며 살다 보니 이런 재밌는 일도 생기네 혼자 생각해본다. 약속 시간 18시에 부동산에 들어가서 수십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시간 19시 12분.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는 본계약서 및 수많은 문서들이 급 피곤해지는 게 에라 모르겠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맥주 한 잔의 이 순간을 기념해야지. 사실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나진 않았으니 바야흐로 한 달 뒤인 6월. 그것은 파란지옥 도쿄 여름의 시작인데 놀랍게도 나는 아직 그 집의 주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계약만 끝냈을 뿐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인데 바로 오늘이 잔금을 치르고 법원에 등기를 하고 집 열쇠를 받는 모든 절차의 마지막 날이다. 즉, 그간 정들은 나의 주식들이 집 열쇠로 치환되는 날. 한국도 그렇지만 집을 살 때는 각종 부대 금액이 추가되는데 나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인지대, 등기비, 화재 보험료로 약 82만엔. 피땀 흘려 번 돈이 훅 빠져나가는 느낌이라 갑자기 가슴이 아려오지만 임전무태 정세 인생, 여기서 후퇴할 수는 없다. 마지막 격전지는 도쿄 신주쿠. 사이버머니 1500만엔을 손에 꽉 쥐어들고 비장하게 향한 곳은 신주쿠의 한 대형은행. 그리고 1시간 뒤 모든 것이 끝이 났다. 내 통장 잔고도. 자, 그럼 다시 돈 벌러 가볼까? 바야흐로 그로부터 2주일 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사실 2주간 아직 구입한 집에 가보지 못했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 하기엔 지금 사는 집에서 겨우 도보 17분 거리라 변명이 안 될 것 같고 사긴 했지만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못 정한 이유가 크다. 그때 갑자기 내려치는 굵은 빗방울. 빗줄기가 점점 세지기는 하는데 이 정도로 새 집에 가는 나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지. 지난 삿포로 여행에서 사온 새집 열쇠고리를 자랑해본다. 안되겠다. 편의점에 잠시 들려 우산을 살 수밖에 없네. 이번에 구입한 집은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데 집에서 나오면 바로 낙가맥으로 상점가라서 세련된 술집들이나 유명한 맛집들을 매일같이 갈 수 있고 한국 여행자분들에게도 유명한 츠타야 서점도 걸어서 금방. 밤 12시에 닫는 2층짜리 대형 슈퍼는 물론 생활 밀착형 동네 목욕탕이라든지 고인 세탁방 등도 즐비한 살기 편한 동네인데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집 앞을 지나는 바로 이 메구로강이다. 메구로 강가는 도쿄 최고의 산책로 중 하나인데 한국 여행자분들이 좋아하는 가게들도 많아서 집을 개조해 한 달 살기용 집으로 운영할까도 생각했지만 아이 성향의 나로서 1년 12명의 손님을 응대하는 건 무리인 것 같다. 참고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민박은 불가하지만 한 달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민박이 아니라 합법이다. 낙가맥으로는 도쿄 제일의 카페 격전지이기도 한데 집에서 2분 거리에 완전 추천하는 브런치 맛집도 있고 무엇보다도 도쿄 여행자분들의 필수 코스가 된 한때 세계 최대 규모였던 4층짜리 스타벅스 리저브도 도보로 5분 이내에 옆 건물인 돈키호테는 무려 여기가 돈키호테 본사라는 사실. 61년 지났어도 아직 짱짱한 우리 레트로 아파트. 그 최대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역시
건물 바로 옆집이 편의점이라는 것. 2달 전 견학 오고 처음 들어와 보는 아파트 복도. 그때와는 사뭇 마음가짐이 다른데 기쁘다기보단 이 집을 어찌할꼬 걱정이 더 큰 것 같다. 아무래도 몇 달간 비어있던 집이다 보니 전기는 역시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미 영끌한 집이 있으니 내가 들어와 살지는 않을 것 같고, 일본엔 전세 개념이 없으니 결국엔 월세를 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입지가 최대의 장점이다 보니 일단은 이 부엌, 싱크대, 그리고 이 못생긴 보일러 일대를 전부 뜯어고치고, 특히 저녁에 보니 더 살벌한 이 고대 변기를 어떻게든 해야 할 것만 같다. 그런데 여태 눈치 못 챈 게 하나 있었으니 61년 된 아파트 세면대에 뜨거운 물은 안 나오는 거였구나. 갑자기 심란함 200배 증가. 나도 살기 힘든 집을 월세 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니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천천히 생각하기로 하고 당분간 이 집은 정세월드 낙가맥으로 글램핑장으로 칭한다. 해가 지니 분위기는 갑자기 일본 폐가 탐험대. 하지만 정세월드, MBTI 가끔은 제 애인 사람. 커튼 레일에 손전등 하나 걸어주면 이것이 바로 나의 도쿄 감성 카페. 에서 주문한 오늘의 메뉴는 에비스 맥주 한 캔에 감자칩 한 봉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나의 얼렁뚱땅 도쿄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